그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 요전순전편은 여러분들이 유학경정 공부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모든 체가 여기서 다 확립됐기 때문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보면 49쪽의 제8장이요. 새 2월에, 자, 새 2월에는 그 해 2월에 앞서서 이미 제후들을 다 한번 만나봤죠. 그러니까 제후들이 먼저 조회를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순임금이 순수를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해 2월 전부 다가 그 중개, 다시 말해서 중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바로 중순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동순수하자, 동쪽으로 순수를 하셔서 지후 대종하사, 대종이다 그러면은 태산이라 그랬죠. 태산에 이르시어서 시하시며, 뗄나무 시자인데 시제사를 지낸다 그랬습니다. 나무를 태워가지고 멀리 바라보이는 산천에다가 이제 그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망지로 산천, 그래서 시하시며 저 산천에 망제사를 차례대로 지내시며, 그러니까 이제 큰 산, 그 다음에 큰 천들에 쭉 지내고, 그 태산에 가서 보면은 무슨 강이 보일까요? 황하, 그죠? 그 다음에 사근 동우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동후를 보셨으니, 자,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협시월 하사 정일하시며, 때와 달이죠. 때와 달을 잘 고르어서 날짜를 맞추셨으며, 날짜를 바르게 고치셨으며, 왜냐면 이때까지는 아직 책력이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꾸 매번 이 순수할 때마다, 이 임금이 순수한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는 지금 뒤에 보면은 5년마다 지금 한 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맞췄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뭐냐면 율도량형, 율려와 그 다음에 자와, 그죠? 길이와 그 다음에 부피의 단위, 그 다음에 무게를 다는 그 도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량형의 그 도구들을 다 같이 자, 표준화를 시켰고, 맞추었고, 그 다음에 수오래 하시니, 그 다음에 5가지 그 이해법을 두루두루 닦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시 역시 맞추어 보았으니, 자, 요렇게 이거는 가장 큰 것들입니다. 이른바 천자가 제후들을 조회하는데, 그죠? 순수를 가서 조회하는데 해야 될 큰 대사를 먼저 들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제후들이 천자를 조회할 때 반드시 패백을 가져야 되는데, 그 패백은 뭐냐면 옥, 삼백, 이생, 일사지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은 그 다음에 들어죠. 그런데 이제 채칭 같은 경우는 아니다. 원래가 이게, 그죠? 옥, 삼백, 이생, 일사지, 옥이, 그죠? 요것들이 사, 근, 동우 앞에 먼저 와야 된다. 왜냐면 제후들이 먼저 패백을 갖고서는 만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해석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대사를, 큰 일을 먼저 트는 거예요. 왜냐면 순수라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백성들을 위해서, 왜냐면 도량형들이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혹시 잘못된 거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졸내복하시다. 이걸 다 마치고 나서 이에 또 복하시다. 다시 하시다. 부하시다. 뭐 해도 상관없는데 다시 하셨다. 다시 이제 동쪽에 있으니까 남서북으로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5월에 남쪽으로 순수를 가셔서 지후 남악하사, 남악에 가시어서 역시 뭐처럼 태산의 예처럼 하셨고, 8월 달에는 서쪽으로 순수하셔서 서학에 이르셔서 역시 여초 처음처럼 하셨으며, 그 다음에 11월에는 순수, 삭이다 그러면 삭방이라 그랬죠. 삭방, 북쪽. 그걸 초하로 삭자로 쓴 이유가 왜 그랬다 그랬어요? 왜? 서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뭐를 안다, 이치를 알아야 이제 서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뭐 외운다 치더라도. 자, 삭방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 북방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냐면 양기운이 이제 하나 조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초하로 삭자를 써서 삭방이라라고 이렇게 북쪽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셔서 그 다음에 지우 북악에 이르시어서 역시 서쪽에 예처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 돌아왔다. 다시 말해서 요임금이 계시는 수도로 돌아오시는 거죠. 수도가 어디가 되나요? 요임금이 계시는 쪽이 우가 되는 거죠. 유도당에서, 그죠? 아니, 당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유도당에서 도당시익을 했습니다. 당나라. 그 다음에 도당이니까 도당, 그죠? 도당으로 돌아와서 격우 예조에게 이르시어서, 예조다 그러면은 아마도
요임금의 그 사당이 되겠죠. 요임금이 사당이 아니라 요임금의 선조를 모셔둔 사당,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분을 들여서 그 예조에 이르시어서 용특하시다 그러면 숫소를 쓰셨다라는 것은 숫소를 써서 제를 올리셨다. 그동안 일들을 이제 신들께 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대목들이 중요하니까 일단 그 앞줄을 좀 보겠습니다. 맹자왈 천자 적제후할 순순히, 천자가 제후에게 가는 것을 순수로 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뭐 지금 서경에 나오는 순수라는 의미를 맹자가 이렇게 끌어다 쓰면서 순수라는 것은 뭐냐, 순소수야라 하시니라. 지켜야 할 바를, 지키는 바를 한번 쭉 도느니라. 지켜야 할 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1차적으로 자, 하나는 뭐냐면 내 땅의 영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내 땅에 내가 다스리는 그 영역 내에서 바로 중앙정부가 펼친 이 정책대로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한번 전부 다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순소수야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새 2월은 당 순수지 년 2월이라. 순수에 해당하는 해의 그 2월이라.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전부 다 중월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중개, 가운데 중. 그 다음에 중개인데 가운데 중자에 앞에 사람 인자 써야 되겠죠. 대종은 태산예라. 시는 그 다음에 불태울 번자죠. 번시 사천자요. 그 다음에 태산에 올라가서 섬나무를 태워가지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되고, 이제 이렇게 연기가 올라간다, 기운이 올라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망이라고 하는 것은 망질이 사산천예라. 저 산천을 보고서 차례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 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 패, 축호지, 차제니, 순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희생을 올려야 되는 거죠. 패백도 올리고, 그 다음에 축호, 우리가 축문을 읽는 그 순서이니, 여오악은, 자, 그 다음에 오악이고, 그 다음에 오악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인데, 오악에다가는 시삼공이라 그랬습니다. 삼공을 본다. 오악은 삼공을 보는 것처럼 한다라는 것은 삼공에 대한 대우로 하고, 그러니까 삼공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그 각각의 그 쓰는 그릇들이 다르는 거죠. 그래서 삼공의 예로서 그 오악의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사독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큰 물입니다. 큰 강물인데 그 사독은 누구냐면 제후를 보는 것처럼, 그죠? 제후 대우를 하듯이, 제후에게 대우하듯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기여는 그 나머지는 시 백자남이라. 백작과 자작과 남작의 그 수준으로 대우를 하는 것이다. 동후는 동방지 제후라. 그죠? 동방의 제후라. 동방의 제후다라는 것은, 동후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동방의 여러 제후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제후가 되는 게겠죠. 대표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시는 월시오, 월이라고 하는 건 월지 대소요. 그러니까 이제 달 29일, 30일이 대월이죠. 소월은 29일입니다. 그 다음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지 갑을병정에서 그날 하루에 날수 돌아가는 것이 되고, 나머지는 쭉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법이 약현상편이라 그 간략하게 위편에 나타나고, 제후지 국에, 제후의 나라에 기유 부재자면 그 가지런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즉 협의정제라. 잘 그 의논해가지고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순수의 목적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이라고 하는 것은 12율이니, 그죠? 한번 쭉 읽어보세요. 황종, 태주라고 있습니다. 태주. 그 다음에 고선, 음악 이름으로 할 때는 시술 세자를 선이라 했죠. 그 다음에 유빈, 그죠? 유빈이다 그러면은, 자, 이게 황종, 태주, 고선, 유빈, 이거 날짜로 쭉 해야 되죠. 황종이다 그러면 11월. 태주는 1월. 12율인데 어떻게 되나요? 앞에 거는 1월, 태주는 6월이죠. 고선은 3월, 유비는 5월. 이게 지금 양률부터 먼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무역은, 이칙 7월, 무역 9월, 대려 11월. 맞나요? 아니요. 대려 그러면 12월이죠. 황종 대려. 여러분들 그때는 자 보세요. 자, 앞에 있는 황종, 태조, 고선, 유빈, 이칙, 무역까지는 융율입니다. 그러니까 황종이 11월이죠.
11월, 1월, 3월, 5월, 7월, 9월입니다. 그 다음에 대려, 이제 음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려라고 해서 이게 이제 12월, 그 다음에 협종, 몇 월이 돼요? 2월, 그 다음에 중여, 4월, 임종, 6월, 남녀, 8월, 응종, 10월. 그래서 앞에 6개는 6개가 율이 되고 나무 뒤에 6개는 려가 되니 범 12관이, 그래서 여기에 맞는 12관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저 뒤편에 24장에 가서요. 24장에 전학에 해당되는 그 내용 24장이 73쪽에 나올 텐데 그 뒤에서 요 내용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자, 이 황종관을 쓰는데, 그러니까 12관인데, 개경 3분 유, 기호, 공위 9분이니, 다 지름들은 3분하여서, 자, 기수로 두고, 홀수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빈 둘레는 9푼으로 하였으니, 이렇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렇게 해서 3분손익으로 해서 쭉, 이거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요거를 우리가 1이라고 표현할 때 3이 되니까 이게 3을 기본적으로 한다 이 소리예요. 3이다 그러면은 하늘수를 기본으로 하는 거죠. 이걸 3으로 삼으면은 둘레가 얼마가 돼요? 9푼이 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요걸 기본으로 해서 만들고, 그다음 길이는 요거를 10배로 하는 거죠. 전부 다가 무슨 이치냐면은 다 천수의 이치죠. 하늘의 이치죠. 자, 1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안 쓰죠. 자, 1은 모든 것에 다 들어가는 거죠. 1은 체가 되죠. 소수 그럴 때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이라는 건 안 써요. 그러면 하늘을 나타낼 때 1이 아니라 뭐예요? 3분이라 그랬죠. 왜냐면 처음에 1 기본적으로 이건 써야죠. 수의 기본을 나타내니까 1을 했을 때 주변이 3이 되니까 3.14 파이가 되잖아요. 그죠? 파이가 되고, 그러니까 3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를 둘레를 3으로 본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3이 되면은 9는 뭐죠? 태양수가 되죠. 숫자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맺자. 그래서 태양수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이 다 펼쳐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15로 펼쳐지죠. 그래서 요 둘레를 몇 배 한 거? 10배 한 거. 이것을 바로 기본적으로 황종관으로 둔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길이를 어떻게 재나요? 이걸 처음에 시점을 어떻게 하나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지금 오늘 공부할 겁니다. 여기 이제 서경은 기본적인 통치 원리예요. 전부 다. 여기다가 뭘 가득 채우냐면은 그죠? 이 기장 1200알이에요. 기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닮아서 검고 땅을 닮아서 누렇죠. 겉은 까맣고 속은 노란 알갱인데, 그래서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중간 자리를 다 고릅니다. 그것이 요 사이에 가지런하게 1200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요게 기본적인 지름폭으로 이렇게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9푼이니 황종의 장은 9촌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9촌이고 이제 10배 한 거니까, 그죠? 아까 9푼을 10배 하는 것은 9촌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되죠. 이것도 나중에 이제 원래 10배 한 것을 다시 이제 어떻게 돼요? 10분의 1씩 나누는 것이, 그죠? 1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1촌이다 이렇게 두는 건데, 일단 9촌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대려이하는 율려 상관하여, 율려를 서로 사이하여서, 왜냐하면 율려 이렇게 나누는 건 양음 순으로 해가지고 이 차이 단하 그 순서대로 해서 짧게 하여서 지응종이 그거니라. 그래서 응종에서 다 끝나는 것이라. 자, 요 내용은 그 뒤에 이따가 나중에 24장에 가서 3분 손익법이라는 계산 방식으로 할 겁니다. 3분, 3분에서 한 번은 올리고 낮추고 하는. 거기서 자세히 나올 테니까요. 그때 보시고. 다만 이제 그 다음에 이 제약이 절성음이면, 그래서 악을 마름질하여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성음을, 그죠? 성음을 그 마디하면 절도 있게 자르면은 장자 길다라는 것은 자 뭐예요? 성 아래가 되고, 그 다음에 짧다라는 것은 성이 높은 것이니 아래한다라는 것은 굵다, 그죠? 저음이 되고, 단 짧은 것은 성이 높은 것이 되니 하자즉 중탁이, 그죠? 저음이라는 것은 무겁고 탁하면서 서지 아주 느릿느릿하고, 상자라는 것은 경청이 표질이라, 높다라고 하는 것은 가볍고 맑으면서도 아주 빠른 것이라. 그래서 이치 심도의 심탁, 이걸 살피고 헤아려서, 그죠? 살피고 헤아려서
도장단, 아니 뭐죠? 그 길이를 헤아리니 그 이걸 살피고 헤아려서 그죠? 헤아려서 도장단, 장단을 헤아리니 즉 90분이 황종지 장하여 90분으로 하여서 10배 느린 거죠. 하여서 황종의 길이로 하여서 1이 1분이니 그 하나씩 다시 이걸 나누면은 하나가 1분이 되니 10분이 1촌하고 10촌이 척하고 10척이 장하고 10장이 인이라. 다시 말해서 이거 설명을 이거 편해. 아까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다시 10개로 나누는 거죠. 10개를 나눈 거를 뭐라고 한다? 10개를 나눈 하나를 1푼이 되죠. 자, 길이, 이게 지금 길이 단위입니다. 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1년 12대가 되는 거죠. 이 때를 기본으로 해서, 때 12대를 기본으로 해서, 그죠? 12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뭐냐면은, 자, 율이 되는 거죠. 자, 율을 쭉 만들고,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율려를 만들고, 그죠? 율려의 황종관을 기본으로 해서, 그죠? 기본으로 해서 이제 길이를 만드는 겁니다. 길이에 이렇게 해서 이거 10배 한 것을, 자, 그 다음에 10배 한데 다시 그걸 잘라가지고 1푼이 되는 거죠. 그죠? 이 1푼을, 자, 1푼을 몇 배를 하느냐? 플러스 10배가 하는 거죠.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개념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그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길이? 낮의 길이, 밤의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배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1촌이 되겠죠? 1촌을 다시 또 10배 하면은 뭐가 돼요? 1척, 일자가 되죠? 일자를 다시 또 10배 하면은 1장. 일장을 다시 10배 하면은 인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뭘로 늘어나더라? 하늘의 이치로. 그죠? 하늘의 이 낮과 밤의 길이가 바로 땅으로 들어오니까 길이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뭐가냐면 도가 있으면은, 곱하기, 예. 곱하기.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도가 있으면 양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건 거기다 뭐라고 표현이 됐느냐면은, 양은 그 황종지 관에, 그래서 어째 10장이 인이라 그래가지고 이 10양이, 그 다음에 양을 헤아리려면은 뭐죠? 그죠? 다소. 그 양을 잘 헤아려서, 이로써 양을 헤아리는데 다소를 헤아리니, 많고 적음을 헤아리니 황종지 관에, 제가 그냥 쭉 설명드릴게요. 자, 황종의 이 관에다가 거칠이라 그랬죠? 거칠이 아니라 거서죠? 거서, 그죠? 검은 기장. 검은 기장 몇 개? 1200알입니다. 1200알, 검은 기장 1200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검은 기장 1200알이다 그러는 것은, 자, 1년 12달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100이 되는 거죠? 100이다 그러면 하락 총백수입니다. 그죠? 1부터 10까지의 수와 그 다음에 9부터 얼마? 9부터 1까지, 그죠? 1부터 9까지, 그러니까 55 더하기 45면 하락 총백해서 1년 12달 속에, 그죠? 1년 12달이 이렇게 가고 하면서 이게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베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라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12달에다 곱하기 100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1200알을 1약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부수의 맨 끝에 214자의 부수의 맨 마지막에 바로 약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그냥 필이약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왜 이걸 중시해서 썼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이라고 하는 것은 도량형의 가장 기초 단위가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이라는 걸 별도로 부수로 뽑아냈어요. 실제적으로 필이약이다라고 할 때는 위에다가 대죽자를 쓰는 거죠. 대죽자를 쓰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약 개념으로 쓰고요. 이 약이 몇 배로 늘어나나요? 10배로 들어가나요? 1약이 10이 되면 얼마가 돼요? 1홉이 되는 거죠. 1홉을 합이라 써놓고 이걸 홉이라 읽습니다. 또는 뭐냐면 홉작이라라고 돼 있죠. 우리가 홉작이라고도 표현하고, 자, 합이나 홉이나 1홉이 되고, 이걸 역시 10배 하면 어떻게 돼요? 승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곱하기 10. 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곱하기 10 하면 2가 되죠. 2를 다시 10배 하면은 괴자가 되죠. 말두자에다가, 아니, 뿔각자에다 말두자는 곱하기 전부 다 10배에서 역시 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천도의 이치로 해서 이렇게 불어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도가 있으면 또 무게가 있겠죠. 자, 모든 건 전부 다 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게라고 하는 것은 저울 때 형자를 씁니다. 그래서 무게를 다는 것인데요. 자, 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1약이다 그러면은 몇 개? 1200알이 되는 거죠. 자, 1약인데 이거를 1약. 그런데 무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무게예요? 이제 이게 지나고 하면서 쌓이고 하는 무슨 무게? 세월의 무게. 여러분들 그저 세월에 우리 무슨 뭐 유행가 가사에도 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형이라고 하는 건 자, 기본적인 약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다 곱하기 얼마? 일단 낮과 밤 해야 되겠죠. 그죠? 곱하기 2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 1약을 뭐라고 하죠? 20. 잠깐만. 1 뒤에 거기에 있나요? 1약을 곱하기 세월에 일단 12개로 해야 되나요? 일단 12월 달 해놓고 일단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그죠? 곱하기 12월 달 해놓고 나서 이것이 12약이 되는 거죠. 일단 12약 해놓고 왜냐면 세월 일단 1년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음량의 이치로 돌아가는 거죠. 곱하기 2 하는 것이 24약 그죠? 24약을 뭐라고 하나요? 24약 하는 것을 24약 24약을 수라 표현하죠. 24약이 자 1수가 됩니다. 1수에다가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요? 예? 참 수를 곱하기 2 먼저 2를 해야 되죠. 24약이 되고 제가 여기서부터 잘못했다. 일단 12약 일단 12약부터 시작합시다. 그죠? 아니 12약을 여기서 수로 12수 12 잠깐 1약이 1약에다가 이 곱하기 12 해서 12수가 되고 12수가 되고 12수에다 곱하기 2에서 양이 되고 양쪽이다 그래서 그죠? 낮과 밤이 기본적으로 요 이치 따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얼마? 16에서 사상 이게 아마 16이라고 하는 건 사상위수하고 사상위와 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그 하도수 베풀어지는데 하늘의 기운이 원래는 위에서 이렇게 딱 덮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땅에 베풀어지려면 하늘 기운은 이걸 하늘로도 보지만은 또 뭐야 땅에서 돌아가는 이치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수가 1, 2, 3, 4, 5, 6, 7, 8, 9, 10에서 쭉 펼쳐지는 것을 기본적으로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면은 그 모든 수의 원리는 복희씨가 그죠? 복희씨가 하늘에 있는 그 별자리를 보고 1부터 10까지의 무슨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8개를 그렸다 그랬죠. 그래서 8개의 이치 속에서 모든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하도수의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했냐면 하늘의 이치가 1을 하니까 들어와야 되니까 1이 여기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1을 해야 그 다음에 여기 하늘의 이치가 들어와야 그 다음에 위에서 땅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 하늘이 되고 위에는 땅이 되는 거죠. 다 나오고 난 뒤에 순서는 위는 하늘이고 밑에가 땅이 되지만 그죠? 일단 나오는 것은 하늘이 이렇게 들어와야 그 다음에 땅 위에서 뭐가 생겨나는 것이 되고 두 관계 속에서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만물이 생겨나는 거죠. 만물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계속 자라고 생하는 걸로 봐서 그 자리 잡으면 뭐가 돼요? 사방 팔방이 여기서 생겨난다 그랬습니다. 요까지의 이치는 그 다음에 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에 있는 1, 2, 3, 4, 5라고 하는 거 수화, 목금이라고 하는 토인데요. 이것을 바로 생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기운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해서 생수가 되고요. 생하는 것은 자 보이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나중에 드러나서 보이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기운을 받아 저 위에 하늘이 있고 비로소 땅이 이렇게 있어지는 거죠. 육이 되고 자 이래서 이제 땅 속에서 뭐가 되냐? 하늘 기운을 받아서 뭐가 생하는 거죠. 땅 위로 을 하는 거죠. 7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8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서 이제 벌려져서 다 펼쳐져 나오는 것이요. 자 9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다 그죠? 이 터져 나오는 요 상황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6 오행으로 수요 27 화요 38 목이요 49 금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완전히 다 베풀어지는 거 50 토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하도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도수의 1, 2, 3, 4 이걸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숫자로 표현하자면은 자
1, 2, 3, 4, 5가 있죠? 5가 있고, 그 다음에 6, 7, 8, 9, 10 해서, 자, 1육수, 27화, 38목, 49금, 중앙에 50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사상, 그죠? 사상에, 이거는 그냥 자리만 하는 거죠. 그죠? 자리만 하다 해서 자리만 정해줬다 사상 위라 표현하고, 그 실제, 그러니까 요 위를 또 뭐라고 우리가 생수라 표현하고요. 밑에 거를 성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리만 이렇게 잡아준 표현을 하는 것이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를 쓰는 것은 이 성수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사상 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위수 관계로 표현해서 위가, 이건 중앙토는 요거는 중앙은 빼놓고 바깥으로 펼쳐진 게 4개 해가지고 사사 16개념으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그래서 사상 위와 수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16량이면은 이게 얼마냐면은 한 근이 되는 거죠. 한 근에다가 곱하기 얼마? 또 다시 이제 또 세월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30일로 해서 이제 한 달 30일로 기준으로 해서 한 근이 얼마? 곱하기 30 하면 30근이 1균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균자를 뭐라고 하느냐, 30근 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균에다 곱하기 또 얼마? 네, 다시 또 계속 또 돌아가는 이 원리적 돌고 도는 하여튼 세월의 무게로 계속 표현합니다. 이게 얼마? 1석, 석이라 그러는 거죠. 그게 한 석이다라고 하는 걸 다 곱하면은 주역에 거기 제가 그 다음 얼마로 되냐면 제가 24수 1년 12달. 그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52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53쪽에 그냥 53쪽에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사균이죠. 여기 사균에다가 그 다음에 30근 곱하기 그러니까 요거 자체 1석이라고 하는 것은 40 곱하기 30 곱하기 얼마? 16 곱하기 24수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얼마가 나오냐면은 11,52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11,520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단기 만물지수 11,520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러분들 만물이라고 하는 숫자 다 약하면은 만물이다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만물의 무게가 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만물지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만물의 무게를 저같이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52쪽에 보면 율도량형 도라고 들어가 있죠. 자, 도라고 하는 그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율이라고 하는 그 율이다라고 하는 거 육률 표현한 겁니다. 육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작은 것이 보이나요? 육고죽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섯 모서리의 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삼각형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기장이 들어가 있죠. 기장알입니다. 삼각형에 1부터 시작해서 9까지죠. 저 바깥으로 하면 9부터 시작해가지고 1까지. 그럼 45가 되겠죠. 한 세목 하나당. 그죠? 45 곱하기 45 곱하기 45 곱하기 아니 곱하기란다. 45 곱하기 6 하면은 몇 개 되겠어요? 270개인가요? 그 270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자 기본적인 육률의 그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그 앞에 제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 책에다는 집어넣고 맨 앞에 글자의 맨 앞에 보면은 작아서 안 보이죠.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한지에 이르기를 그 한서율력지입니다. 한나라 때 역사책인 율력지에 의하면은 우지율도량형은 그죠? 우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순임금. 네, 이제 순임금의 그 율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걸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 의미가 여기다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이제원근 그죠? 소위 그죠? 이로써 제원근 보이시나요? 그 글자? 제가 그걸 해서 여기다 올려놨었는데 그거 미처 못했네요. 이제 원근하여서 뭐 한 거예요? 이제 원근하여서 민신야. 네? 입민신예라 그랬죠?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논어 공부하신 분들이 있었죠?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논어에서 맨 마지막 제6장에 나오는 내용. 전룡하고 애인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죠? 백성들을 보낸데 때로써 하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 앞에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또 앞장에. 경사, 그죠? 공경히 하고, 그죠? 이를 공경히 하여서 뭐다? 이 신이라 그랬죠? 믿었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민무신분립이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은 나라는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에서도, 아니, 자공이 물어봤었죠. 선생님, 뭐예요? 나라를 하는데 필요한 거 세 가지가,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뭐 됐었던가요? 병사와 먹을 것과 그 다음에 백성, 이렇게 표현했었죠. 부득이하게 한 가지를 버려야 된다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죠? 병사를 버려라 그랬죠. 이른바 군사를 버려라. 그죠? 군사가 아니라 이른바 병기를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를 버려야 되는, 이게 먹을 것인데 여러분들은 뭐 버리겠어요? 군주로서. 아니, 나 혼자 살아야지. 그놈의 백성들 무슨 소용이에요? 백성을 다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먹을 것만 가고, 그럼 누가 있어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먹을 것 버려라 그랬어요. 예로부터 죽음이라는 건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백성들을 버린다 그러면 백성들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서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근을 가지런히 한다 그러면 멀거나 가까우거나 할 것 없이 뭐예요? 도량형이 통일이 돼야 된다. 모든 법과 제도가 동등하게 적동이 돼야 된다. 그래야 백성들이 누구를 믿고? 위정자를 믿고, 그죠? 그래야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율도량의 재정 취지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느 분이 뭐 지난 시간에 질문을 했는데 드러내놓고 질문을 못 하셨다며요. 지금 여기 아직 조금 있다 더 나올 텐데, 자, 요임금 순임금 시대가 이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뭐예요? 홍수시기라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평성대로 칭송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홍수를 한 9년 동안 계속 겪으면 나라는 그게 뭐예요? 혼란의 도가니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태평성대로 합니까? 제가 이거 맹자 시간에도 얘기했고 여러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자, 평소에 요임금의 정치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오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죠. 어진 정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안에 그저 집안이 막 가족 관계가 대단히 불안하거나 뭐 할 때 무슨 바깥으로부터 무슨 외부적인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부닥쳤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집안? 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집안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족 간에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잘 지냈다. 그럼 어떻게 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단결해서 이게 해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요임금, 순임금이 어쨌든 섭정을 해서 치수 사업을 어쨌든 간에 앞에서 총감독을 했습니다. 그죠? 하는데 내가 치수 사업을 하는데 내 힘으로 돼요? 지도자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안 돼요. 훌륭한 신하가 있어야 되고 또 훌륭한 신하가 정치를 잘해서 우리가 주역에서 건께에 보면은 건께 구의호하고 구호호에 서로 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견대인이라 그랬어요. 이호에서도 대인을 봄이 이롭다 그랬고 그 다음에 구호에서도 뭐냐면 대인을 봄이 이롭다 그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 혼자 똑똑하다고 정치 잘할 것 같아요?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밑에서 똑똑하다 하더라도 나를 발탁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이런 어진 일을 발탁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면은 백성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단결? 총화 단결이 잘 됩니다.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먼저 친족을 그저 구호가 두루두루 화합했다. 자, 이러한 백성들을 가지고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를 했기 때문에 9년 홍수가 났어도 지도자에게 어떻게 돼요? 다 들어요. 안 도망가요. 그죠? 야, 우리가 이거 치수사업을 해서 빨리 해야 돼. 왜냐하면 치수사업 하는데 이거 사람이 둥둥 떠내려고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위에서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다 따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넓은 중원 땅을 어떻게 돼요? 강을 트고 해가지고 완성을 시켜 놓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 해놓고 이제 이 생산량 높아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농토 잘 다스려가지고.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바깥으로부터의 재난이 있었지만은 나라는 안정되게 잘 다스렸더라 이 소리예요. 그 얘기는 뭐냐? 평소에
이와 같이 그죠? 평소에 같이 늘 순수를 하면서 도량형 통일해놓고 늘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뭐가 있었더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설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태평성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치수사업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개판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치수사업 한다 오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나는 도망가요. 그죠? 왜? 어차피 뭐 이래나 저러나 죽을 텐데 뭐하러 내가 죽어라 하고 거기 가서 일합니까? 바로 그 첫 번째 줄에 그 대목이 중요하다라는 걸 잘 보시고 요 내용은 나중에 그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별도로 책에다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지 차는 53쪽입니다. 이 10월 때와 그죠? 이때는 때, 그 때와 달의 차이는 유적일이 성하니 그죠? 하루하루 날짜가 쌓여서 이루어지니 기법즉 선조의 후정하고 그 법은 처음에는 조악했다가 나중에 정밀화지고 그죠? 자꾸 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요임금 순임금 때 하면서 날로 정밀화지고 도량형은 수법어 율하니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율에서 법을 받았으니 율에서 본받았으니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율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 다 음악의 악보와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천도의 이치에 근거를 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척관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의 황화문명권의 척관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갔더니 뭐 저기 가정시간에는 무슨 뭐 야드, 파운드 이런 거 배웠죠? 그죠? 그리고 여전히 뜨개질하는 분들 여전히 그거 쓰죠? 몇 야드, 뭐 실 몇 야드 이렇게 하나요? 몇 파운드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과자 뭐 다른데 몇 온스 쓰고 있어요. 어느 날부터 고기 몇 근 주세요는 있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몇 그램 돼요. 자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자 이른바 그 국제규격 미터법으로 전부 다 통일했습니다. 이런 무지한 나라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자 국제기구의 미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겨났냐면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구의 전 남극부터 시작해서 북극까지를 한번 길이를 재서 이거를 몇 분 해가지고 미터 이렇게 쭉 나오는 거야. 이거를 자 국제 도량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쓰자 그랬더니 자 뭐야 저 프랑스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 그거 왜 쓰냐? 안 써. 너네나 써라. 그리고 이름하여서 여러분들 저 뭐 뉴욕 타임즈다 뭐다 보면 얘네들은 자기네들 쓰는 뭐예요? 그 단위를 써놓고 괄호 열고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날 어떻게 되느냐? 미터법으로 싹 바꿔놓고 저 정육점들 특히 저 부동산 저 정확할 겁니다. 이거 저기 평으로 나타내면 이거 벌금 부과예요. 그 전부 다 평을 뭐라고 하냐? 미터법으로 전부 다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 몰라요. 그래서 뭐냐면 같이 써요. 대신에 걸리지 않으려고 다 전부 다 미터법으로 표기를 해놨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단위 자체를 없앤다. 고기도 어느 날부터 없어졌죠. 쌀도 한 말 두 마리 없어졌죠. 전부 다 10kg 단위 이렇게 돼요. 가끔 8kg 단위 뭐 이렇게도 있지만은 이건 결국은 뭐냐 내 전통 아예 깡그리 철저하게 다 버리는 겁니다. 최소한의 옛날 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알려주려면 그래도 저기 뭐예요 몇 근이다. 그죠? 이런 거라도 남아있으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도 찾아서 볼 텐데 이거는 국가가 앞장서가지고 싹 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는 강의하면서 그냥 쓰세요. 그죠? 그냥 몇 평도 쓰시고요. 몇 군데 그대로 쓰세요. 혹시라도 저기 걸렸다 그럼 가서 싸우세요. 제가 옆에 가서 싸워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나라예요. 그죠? 위정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먼저 부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그런 미터법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실은 뭐냐면 가장 정확하지는 않답니다. 왜? 물 높이도 매번 달라진다 그러죠. 그래서 어느 것이든지 정확하지 않은데 우리는 정확한 숫자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치에 의거해서 이렇게 썼더라라는 것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법인즉 선본이 후말이라 항상 근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을 그저 끝을 나중함이라 고로 정일이 그래서 날짜가 그 바로 잡아지는 것은 제 협시 월지 후하고 먼저 뭐예요? 때와 그죠? 달을 맞춘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동률이 제 도량지선 하니 그 다음에 유를 그죠? 유를 똑같이 하는 것은 바로 도량형보다도 그죠? 도량형의 앞에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율 도량형입니다. 순서예요. 도량형이
입언지서 대개 그 말을 세우는 차례가 이와 같으니라. 항상 순서대로 선후 본말의 이치에 의거해서 쭉 우리가 세우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백성들이 일단 그 도량용법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등 따스고 밥으르고 해. 이거 제대로 해놓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따질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기본은 뭐다? 효예요. 그죠? 그런 효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고 살 거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살 거리를 제대로 두는데, 자, 농사 짓는데 그런 거 관리하는 사람들 월급도 줘야 되니까 도량형으로 해서 정확하게 뭐예요? 세금 관련 부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두루두루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조금 더 예법을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례가 나오는 거예요. 오례는 길례, 흉례, 굴례, 빌례, 가례다 그랬습니다. 길례는 뭐예요? 길례, 누구 생일이다. 그 다음에 결혼식, 가례가 저 결혼식이구나. 그 다음에 길례, 그 다음에 제사가 전부 다가 뭐예요? 길례가 되는 거죠. 제사가 선생님 죽은 사람인데 아니에요. 제사는 자, 우리가 딱 돌아가시고 난 뒤에 1년까지만 상이죠. 딱 1년 되면은 뭐라 그랬어요? 소상이라 그랬습니다. 상서롭다 이 소리예요. 왜 상서로우냐? 아, 부모님이 1년이다 그러면 돌아가고 한 바퀴 삥 돌았잖아요. 그죠? 일단은 이거 그죠? 이 근심하는 기간 다 끝났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제가 나머지는 다스려 갑니다. 그래서 후손인 제가 있어서 그죠? 부모님을 모시게 되어서 조상들을 모시게 되어서 어떻게 돼요? 그죠? 상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소상 대상할 때 이 상자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길례라라고 하는 것은 곧 제사를 표현하고요. 흉례는 뭐 당연히 상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굴례, 다르면 나라의 군사를 다스리는데도 역시 예법이 있어야 되고, 필례다 그러면은 외교 사신 접대가 되니까 옛날에는 이제 제후국의 순수와 조회에 해당되고요. 가례다 그러면은 나라의 그 결혼 이런 등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 그다음에 임금님 뭐 등극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5가지 예가 되는데, 수지는 그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위 동천하지 풍속이라. 닦는다라 우리가 수선한다라고 할 때 이걸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잘못됐으면 천하의 풍속을 다 갖게 하느니라. 자, 5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5등급의 제후가, 그죠? 소집자니 5등급이다 그러면 공후 백자남입니다. 각각이 그 등급에 따라서 잡는 옥들이 다 다른데, 곧 바로 오서, 그죠? 상서로 바로 옥이다 이 소리입니다. 오서 5가지 그 옥이 되고, 30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후와 세자, 그죠? 제후와 아니다. 제후와 세자가 아니라 제후지 세자가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제후지 세자가 되겠죠? 제후의 세자. 그래 좀 활죠. 앞에가 오 제후가 나왔으니까 제후의 세자. 그 다음에 세자는 뭐냐? 집훈. 바로 그 다음 리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분홍색의 그 비단을 패백으로 가져온다 이 소리고, 그 다음에 공의 고는, 공이다 그러면은 아까 제후죠. 제후 가운데 공무, 제일 큰 제후에 그 다음에 고라고 하는 것은 삼공 다음 가는 고 밑에 있었습니다. 입자는 빼버리고요. 소사, 소부, 그 다음에 소보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고라 굳이 얘기한 것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그 세자만 교육시키는 담당이 되는 거죠. 특별히 백성들 접하지 않고, 그래서 교육 담당이 되니까 그래서 고라 표현해요. 이 고는 자, 검은 것을 잡고, 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검다. 항상 보세요. 아까 분홍이다 그러면 아직은 여기죠. 그래서 세자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동분 개념으로 보듯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왜냐하면 제일 임금은 붉은 색깔이거나 누리고 색깔이니까. 그 다음에 현이다 그러는 것은 뭐예요? 지죠. 인예의 지죠. 그 선생들이죠. 소부소사 대부 하는 거. 그죠? 이렇게 잘 보시면 그냥 이치 모르면 외우려고 죽겠는데, 그 다음에 이치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금방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은 그 다음에 뭐예요? 부용지군. 부용지군이다 그러면 이제 가끔 원래 부용의 군은 매번 오지는 않죠. 가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부용이다 그러면은 지금 순수할 때는 올 수가 있겠죠. 평상시 큰 조회는, 공식적인 조회는 안 갑니다. 부용은 워낙 땅이 적어가지고 평소에는 뭐예요? 제후의 나라를 가는 거죠. 그 공후백자남의 제후의 나라. 이를테면은 노나라의 부용지국이다 그러면 동몽이 있었죠. 우리 논어에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작은 나라. 그래서 부용의 군은
집황이라 누런 것을 잡는다. 뭐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뭐 황을 잡는 거 보네요. 그 다음에 이생은 오히려 황자는 천자만이 잡는 거. 천자는 모두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생은 두 가지 살아있는 것, 그저 살아있는 생물 뭐요 두 가지를 잡는데 경은 뭐냐면 집고하고 경은 염소를 잡고 염소는 뭐예요? 염소는 순수하다 이런 뜻인가요? 그 다음에 대부는 기러기를 잡고 한번 짝을 맺으면은 어떻게 되든가? 그 염소나 양은 뭐냐면 무리짓는 거죠. 함께 무리지어서 잘 무리를 이끈다 이런 의미가 되고 대부는 기러기를 잡고 기러기는 짝지으면 한 번 짝지으면 결코 죽을 때까지 그죠? 다른데 이렇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늘 임금에 대한 충성을 하라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은 것이다 그러면 선비는 바로 이 죽은 짐승을 가져오는 것은 선비인데 바로 무슨요? 꿩이다라는 거예요. 꿩을 잡아가지고 그런데 앞에 큰 벼슬은 살아있는 거 가지고 죽은 거는 선비다 그랬는데 살아있는 거 가져오려면 내가 직접 옮길 수 있나요? 그만큼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일 말단의 사는 어떻게 된다? 죽은 것으로 해서 그냥 굳이 많은 사람 동원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5옥 300 이생 일사는 소위 집지 현자라 그죠? 지암 패백지가 되고요. 뵐 현자로 읽으셔야 되겠죠? 패백을 갖고서는 뵙는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던 이 9글자 5옥 300 이생 일사라고 하는 9글자 맞나요? 8글자 앞에 이 앞에 한 글자가 더 있죠. 5억 300, 200, 1사 지니까 이 9글자는 당제, 율근, 동후지, 하하니 그죠? 사근, 동후지 아래와 그 다음에 협시, 월정, 시월 정일지상 그 위에 두어야 하는데 오탈 제자니 어긋나서 그저 벗어나서 여기에 있으니 그러니까 채칭 같은 경우는 원래가 그 동우의 앞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중대사를 먼저 앞에 두고 나머지는 뒤에다 뺐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저 동우의 이러한 그 패백을 잡았다라고 했고 나머지는 뭐 마찬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54쪽입니다. 54쪽에 거기에 아까 홀도 거기 쭉 있죠. 제후의 옥백의 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검은색, 분홍색, 뭐색 이 그림 그려봤자 전혀 알지 못하고 컬러가 아닌 이상 그죠. 일단 다만 이제 비슷하게 보시라라는 것이 되고 규 같은 경우는 그게 모서리가 다른 것은 모자 씌워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본다라는 거였었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또 보벽, 그 다음에 곡벽 이렇게 했었죠. 벽이라고 할 때는 그 안에 호가 둥근 안에 그 빈 공간을 뭐라 그랬어요? 빈 공간을 호라 그랬죠. 요거를 호라 그랬습니다. 호라고 하고 요거는 육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원래 지금 그 그림상으로 호하고 육이 있죠. 육이 2배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벽이에요. 그러니까 요 길이의 2배, 그죠? 2배가 이게 벽이다라는 구슬입니다. 그러니까 벽도 구슬도 종류가 다양한데 일단 그거는 그 가운데 원의 그 지름하고 바깥에 둥근 것이 2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54쪽에 여오기는 유시강이다 그러면은 이제 송나라 때 그 학자죠. 그 궁궐에서 임금에게 그 강독했다 그래서 시강이라 이렇게 됩니다. 임금님을 모시고 경연했다 그래서 시강인데요. 그 유시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는 이거는 쭉 해석한 거네. 오기는 바로 오래에 쓰이는 그릇이니, 그죠? 주례에 육기육지는 즉 순지육법에라. 여기서 육기육지라고 하는 것은 주례에 육기육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오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임금의 그 남기신 법에 의거해서 주나라 때는 육기육지를 썼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졸내복자는 그죠? 다 마치고 다시 또 회복하는 것은 거사례 아까 했던 게 뭐예요? 그 제사 지내는 거죠. 예법에 따라 제사 지내는 거, 그 다음에 제후 뵙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일정삭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일정삭. 다시 아니. 저 앞에서 5가지 쭉 표현한 거 앞에서 봅시다. 저기에 49쪽에 가보세요. 5가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먼저 순수를 가서 제사 지내는 거죠. 49쪽. 지우 대종하사 시하시며 망지로 산천. 이게 바로 제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근동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제후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협시월하사 정일하시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일정삭이다 그랬으니까 초하루를 바르게 맞춘다 이 소리죠. 그죠?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동율도량. 그것이 바로 동제도. 그 다음에 수오래. 그것을 바로 여기서 그대로 수오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이제 패백 빼놓고 여오기. 그죠? 다 그릇들도 두루두루 맞추는 거죠. 왜냐면 제사할 때 이 그릇 이상을 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백성들로부터 그만큼 그저 거둬들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로 제사를 지내는데도 이 그릇수 이상 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수사 개필이면 그 모든 숫자의 그 일들을 다 마치면은 그 다음에 즉 불부동행화. 다시는 이제 동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마침내 다 서쪽으로 가고 한 바퀴 삥 돌았으므로 졸래 복이라. 그죠? 다시 서쪽 나가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저기 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남악은 형산이요 서악은 화산이고 북악은 항산이니 2월은 동이요 5월은 남이요 8월은 서요 11월은 북이라고 하는 것은 각이 기시해라. 각각이 그 때로서 한 것이라.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때에 맞춰서 다 그 때로서 맞춘 것이 된다라는 거죠. 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르는 것이니 언지우 기묘히 제고해라. 바로 종묘에 그 사당에 이르러서 제를 지내면서 고하는 것이라. 예조는 의즉 문조라. 예조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문조인 듯 하느니라. 혹이 말하기를 문조는 예조지 소자출이니. 문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조가 그죠? 이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니 문조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누구예요? 순임금이 섭유를 할 때 문조에 나아가서 그저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문조로부터 나온 것이니 그런데 미유소고해라. 고찰할 바는 있지 않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이렇다라고 증명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표현했고, 특이라고 하는 것은 특생이니 바로 숫소를 희생으로 쓰는 것이니 위일루예라. 바로 소 한 마리라. 고자의 군 장출할세. 옛날에 임금이 나갈 때에 필고우 조 아비사당 내자가 되죠. 여의 내자. 이거는 논어에도 나오니까 아비사당 내. 뭐 예로 읽으셔도 상관없는데 조내하고.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비사당에 반드시 고하고 귀에 돌아와서는 우직이 묘히 고자니. 다시 또 그 사당에 이르러서 고하니 효자 불인 사기 친하며. 효자는 그 어버이 죽음을 참아하지 못하여서, 부모가 돌아 참아하지 못하여서 출고 반면지의라. 그저 나가고 들어올 때 반드시 돌아와서 얼굴을 뵙는 의리이니라. 그저 나갈 때도 어떻게 돼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얼굴 한번 보고 인사하고, 나갔다 와서도 다녀왔습니다 하고 얼굴 한번 보고 인사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우리 그렇게 하던가요? 저희도 못하고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먼 길 갔다 오는데 그저 사당에까지 이렇게 고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왕제의 얘기 왕제편입니다. 얘기 왕제편에 보면 귀격우 조예라 하니, 왕제편에도 그저 돌아오면은 반드시 할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버지 사당에 이르렀다라고 하니, 정시주에, 정시주 그러면 이제 서경정이에요. 정현의 그 주석에 뭐라고 했냐? 조하금예에, 할아버지로부터 저 아래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다 어떻게 냐 개이루 다 소 한 마리를 한다 하고, 정자는 2위 단원 예조는, 다만 예조라고 말한 것은 거존이니 다만 높은 분만을 들었을 것이니 실계 고해라. 실은 다 고하는 것이라. 예조뿐만 아니라 문조에게까지 그저 사당에 모셔진 분들한테 다 고하는 것이라. 단지 취조묘하여, 다만 그 다음에 뭐예요? 다만 저 조묘에 나아가서 공용 이루하여 똑같이 소 한 마리를 써서 불려 시제, 평상시에 시제처럼 하지 않는 것.
그죠? 그래 시제에 각설 주어 기 묘야라 하시니 평소 시제에는 어떻게 되냐 각각이 그 사당에 있는 주인들마다 그죠? 전부 다 하나하나씩 똑같이 다 상을 차리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 하니 이거는 그냥 대략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는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 소 놓고 전체 통틀어서 그냥 음식 놓고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평상시 시제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각각 쉰이별로 다 놔야 되는 지금 그렇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하시니 두 설에 미지 숙실 누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를 여기다 그냥 다 두노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입니다. 오제의 일순수어시든 군후는 사묘하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부주이연하시며 명시이공하시며 그 다음에 거복이 용하시다. 오제 그러면은 5년에 이렇게 되죠. 5년에 1순수하시든 한 번 순수를 하시는데 그죠? 5년에 한 번 순수를 하시는데 군후는 하면 여러 제후들은 이런 뜻이죠. 여러 제후들은 사조하니 사방에서 조회를 하니 그러니까 5년에 지금 한 번씩 순수를 한다면 천자가 5년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사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 올해 동쪽 제후가 오고 그죠? 내년에 남쪽 제후가 오고 그 다음에는 서쪽 제후가 오고 그 다음에 4년 차에 북쪽 제후가 오고 한 바퀴 삥 돌으면 다시 이제 천자가 한 바퀴 삥 도는 겁니다. 천자는 1년 만에 삥 돌더라 라는 거죠. 그것이 자 저기 군후는 사조하니 하면 사방에서 조회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사방에서 조회하니 조회할 때 어떻게 하느냐 부진이 언하시며 두루두루 말로써 펴서 아뢰며 그죠? 말로써 펴서 아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간에 제가 이렇게 그죠? 천자께서 명하신 바를 요렇게 이행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쪽에 특별히 이른바 메뚜기의 그 누리떼들의 그 피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직권으로 요렇게 해서 나라의 곳간을 풀었습니다. 등등등 여러 가지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들 가운데 누가 이런 중죄를 지어서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등의 모든 얘기들을 다 왜요? 말로써 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그 제후들이 와서 그 고하는데 먼저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쭉 먼저 뭐예요? 보고하는 거죠. 보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시이공하고 뭐냐면은 공으로서 밝게 시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일단 보고서를 받는 거죠. 보고서 받고 과연 그러한지 아니한지 천자가 다시 한번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시험을 하고 왜냐면은 쭉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면 또 체크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이러면 크로스 체킹이라 그래서 어제 서로 간에 체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고서 그건 대단히 훌륭한 일이다라고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상을 주겠죠. 그 상을 주는데 뭐를 하느냐? 수레, 그 다음에 복, 여러 가지 의복들, 그죠? 등등등등으로서 이용하시다. 그래서 그걸 공으로서 수레와 그 여러 가지 옷들을 하사하셨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되는 것이 거기는 지금 없는데 여러분들이 주역 공부하신 분들을 보면 화지진께가 있죠? 화지진께다라고 할 때, 자, 주역의 몇 번째 개인가요? 35번째인가요? 35번째 개의 화지진께입니다. 자, 명출지상이라 그래서 이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되는 거죠. 밝음이, 그죠? 밝음이 지상, 땅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꾀입니다. 이 진꾀에 뭐라 하냐. 그러니까 밝음이 올라왔다 그러면 아침에 해가 떴다 이 소리도 되겠죠. 또 해가 떠서 남중했다 이 소리도 되겠죠. 어쨌든 밝은 그저 환한 대낮이 되는 겁니다. 요 괴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문왕이 강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후를 다시 말 강후다 그러면은 나라를 안정시킨 제후를 용석마번서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용석석 줄석자 뭘로 주느냐? 말을 번서 많이 준다 그랬습니다. 번자가 마늘 번자, 무성할 번자. 마번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주일 삼접이로다 이렇게 표현했나요? 낮 동안에. 주일 삼접이로다. 하루 낮 동안에 3번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진귀에 나오는 바로 이 내용, 그죠? 강후를 하는 것이 지금 사방에서 제후들이 와서 조회를 했죠. 그죠? 조회를 해서 그 다음에 쭉 그동안 한 일을 보고를 받잖아요. 그죠? 보고를 받고 나서 아, 네가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는 내가 위에서 이렇게 지시한 바대로 틀림없이 했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했고 백성들이 안정되면 곧 나라가 안정되니까 그래서 네가 강후다. 그죠? 나라를 안정시킨 제후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공이 인정되면 뭐예요? 거복으로서 이용하다. 그죠? 상으로 줬다. 이 소리가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는 말로 표현됩니다. 그죠? 말을 번서했다. 많이 주었다. 그럴 때 얼마를 준다 그랬어요? 대부가 끄는 말들은, 제후가 끄는 말은 4마리가 되는 거죠. 4마리를 몇 종류대로? 4종류로. 그죠? 그러니까 번서 그러면 16마리가 16필이 되는 거죠. 16마리를 주는 것이 되고, 주고, 이건 그러니까 이 공을 먼저 이렇게 내세운 거죠. 그리고 하루에 3번 만났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죠? 하루에 먼저 3번. 일단 조회를 하는 거죠. 조회를 하면서 보고를 하는 거죠. 쫙 다 보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죠? 일단 보고를 받고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그 몇 사람 쫙 오는데 그 동후 그러면은 딱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동쪽에 모든 제후들이 다 오잖아요. 그죠? 동백이라고 그중에 으뜸 제후가 있지만은 나머지 동쪽에 있는 제후들이 전부 다가 조회를 오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보고를 다 받고 그럼 총 책임자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다시 또 별도로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후들을 쭉 만나고 그 다음에 일단 나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오게 해서 하나하나 다 시험해 보는 거죠. 그 2번째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그리고 나서 다 이제 모인 자리에서 이 자는 어떻게 해서 이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너는 뭐 얼마, 너는 뭐 얼마. 주일 3접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조회하고 한 번은 뭐가 되나요? 시험하는 것이 되고 한 번은 이제 하사하고 이제 잔치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보면 이제 서경 보면 정확하게 뚜렷하게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일 3접이로다라는 내용 쭉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나머지는 거기 굳이 설명 이거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10장입니다. 제 10장에 56쪽이죠. 비로소 조자죠. 조 16 이주하시고 봉 16 이산하시며 준천하시다. 비로소 12주를 두시고 그 다음에 그 12주마다 각각의 산 하나를 뭐예요? 진산으로 봉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진산으로 봉하셨으며 그 다음에 물길을 통하게 하셨다인데요. 자, 이 내용은 실은 우가 치수 사업을 다 마치고 난 뒤에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57쪽에, 이 57쪽에 거기에 앞줄에 보면 밑에서부터 한자 하나 둘 3번째 줄에 보면 오시왈 하는 내용 있나요? 네. 오시가 말하기를 차 1절은, 이 1절은 우치수지 훈이, 우임금의 치수의 후인이 기차서 그 순서가 부당제 사제지 선이라. 그 사죄의 앞보다도 앞에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니라. 사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몇 페이지냐면은 자 50이 아니라 61쪽에 보세요. 61쪽에 보면 12장에 보면은 그 4명의 죄인들을 다 유배 보냈다라는 내용 나오죠. 2번째로 사죄. 그러니까 12장보다도 더 앞에 둔 것은 이건 마땅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개사관이 대개사관이 다시 돌아갑니다. 57쪽으로 개사관이 범기 순소행지 대사요. 아까 제가 표현했던 내용이나 마찬가지죠. 사관이 대개 순임금이 행했던 바의 대사들을 그죠? 대사들을 범기 그저 크게 그저 그게 전체적으로 그 표기한 것이니 초불계 선우지 서해라. 처음부터 뭐 선우를 굳이 따져가면서 계산해가면서 이 늘어놓을 것은 안 늘어놓은 것은 아니더라. 대강 일단은 뭐예요? 큰일 그죠? 큰일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놓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2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도 조금 알아두셔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이 원래는 구주였었죠. 우리 천자문에도 구주우적이요 백군진병이라서 구주우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순임금 때 12주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57쪽에 거기 보면은 그림도 나오죠. 수산 준천지도에서
산을 따라서 그 다음에 산 밑으로 산이 있으면 반드시 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안 보일 겁니다. 돋보기로 봐야 되고 그 대신에 그 앞줄을 봅시다. 12주는 기주, 곤주, 청주, 서주, 형주, 양주, 예주, 양주, 옹주가 구주입니다. 거기에다가 유주, 그 다음에 병주, 영주까지를 붙여서 지금 3주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하냐, 그 다음에 중고지 지는 옛날의 땅은 단위 구주하니 다만 구주가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얘기했던 기주, 곤주, 청주, 서주, 형주, 양주, 예주, 양주, 옹주라. 그게 우치수 작공예, 그죠? 우임금이 치수 사업을 하고 공을 일으킴에 역인기구러니 다 그 옛날로 인하였으니 그런데 급순즉위하여 순임금이 즉위하시어서는 이거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거잖아요. 그죠? 아니야. 맞죠. 제 오른 자리 오르고 나서는 천자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는 이 기청, 그죠? 기주와 청주의 땅이 청지가 광 넓다라고 해서 너무 넓기 때문에 시분 비로소 분기동, 그죠? 기주의 동쪽에 항산의 땅을 나누어서 위병주하고, 그죠? 병주로 삼았고, 그 다음에 기동북 의무려지지를, 그죠? 그 동북 쪽에 의무려라고 하는 땅을 유주, 그죠? 유주로 삼았으며 또 분청주, 청지 동북, 그죠? 그 청주의 동북 쪽에 요동등처, 그죠? 요동등등의 땅들을 나누어서 위영주하고, 그죠? 영주로 삼았고, 이 기주는 지우 한해지 지하니, 기주는 다만 한해의 땅으로 두었으니, 지자는 다만지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사로서는 두었으니 금 하동일로 시하라. 지금 하동의 일로, 이거 뭐 송나라 때니까 굳이 볼 필요 없고, 그리고 봉이라고 하는 것은 표니, 그죠? 표함이니, 봉 12산자는 매주 봉표 일산이니 매 주마다 한 산을, 그죠? 표해서 봉했으니 이것이 일주지 진이라. 우리가 여러분들 진산이라 라고 하는 거죠. 서울의 진산은 어딘가요? 서울의 진산 백악이라 그러죠. 북한산 가운데에서 백악, 그 중에서도 바로 뒤에 있는 백악이죠. 어쨌든 북악 개념을 우리가 진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산이다 그러면은 북쪽에 있는 산, 북쪽에서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해서 진산. 그래서 그 땅을 지키는 산이다. 그래서 진산이라라고 해서 꼭 하나씩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의 진이니 하니 여 직방시에, 그저 직방시연 양주는 기산진왈 회계지리라. 직방시가 그 말하기를 이를테면은 양주의 그 산의 진산이는 뭐다? 회계산이라 라고 하는 것과 같다. 뭐 이건 뭐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보면, 그 다음에 준천이라고 하는 건 준도이 12주지 천예라. 그죠? 12주의 그 천을 따라서 그 길을 내서 쭉 파는 것이라. 왜냐면은 이거는 옛 준천이라라고 표현한 것은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넘쳤기 때문에 계속 도랑을 파고 해서 어디까지 뽑아내느냐면은 바닥까지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각 주마다 다 도랑을 내가지고 그걸 전부 다 뭐냐면은 바다로 쭉 뽑아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치수사업이죠. 년이나 순이 기분 12주로 내 순임금이 이미 12주로 나누었는데 이지 상샤여 상나라 때 이르러서 우 단넌 구유라 하고, 다만 구유라고만 얘기를 하고, 줄의 직방시 편을 보면은 또 지예위 구주하며 다만 또 구주만을 열거하였으며 유, 양, 형, 예, 청, 곤, 농, 유, 기, 병, 그죠? 요것만을 두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무, 서, 양, 영은 없으니 이것이 바로 시위 12주는, 그죠? 그 12주는 개, 불, 신관이 그다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아니했으니 부지, 기, 자, 하시에 부합의 구예라. 그죠? 그 어느 때에 다시 9주로 합쳤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건 참고 삼으세요. 옛날 분들은 설경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이 구주까지도 다르륵 다 외우고 있습니다. 참고 삼으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어디에요? 그 하서 50편에 다시 한번 쭉 다 나오는 명칭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 원래 올라왔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잘못된 자들을 먼저 법을 바르게 해야 되죠. 앞에서 지금 도량형 지금 표현을 도량형 쭉 맞춰놓고 도량형을 이렇게 쭉 맞추고 순임금이 순수를 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신망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그 힘을 발판으로 해서 바로 뭐 하느냐. 기존에 기득권을 누리면서 꺼덕꺼덕하는 자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다 근데 만약에 백성들의 신망 없이 그죠? 믿어움이 없이 누구를 쳐낸다 그러면 요즘 뭐라 그래요? 정적 탄압이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반발 세력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미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쫙 다 펼치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뭐예요? 치수사까지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벌에 대해서 두루두루 정리를 해요. 제11장 상위 전형 58조 여러분들 책으로는 58쪽이고 혹시 새 책을 받으신 분은 항상 그 3페이지 정도를 앞서가셔야 됩니다. 앞에 그 제가 서문을 넣어놨기 때문에 상위 전형하시되 그 다음에 유자는 너그러울 유, 관대할 유, 용서할 유자가 되는 거죠. 오형하시며 편작 관형하시고 부작 교형하시되 금작 속형하시며 그 다음에 생재 그죠? 생과 재앙제자입니다. 제자는 요거 같이 써요. 밑에서 그 앞주에서는 요 제자로 써놨는데요. 생재란 그 다음에 사하시고 그 다음에 믿을 호자의 호자죠. 호종은 적형하시되 흠제하사 유형지 흉제하시다. 상이다 라고 하는 이때 상자는 보여준다. 그 밑에 58쪽에 그 앞주에 맨 첫 번째 보면은 상은 여천지 수상이 시인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하늘이 상을 드리워서 사람들에게 보였다라는 것과 가깝다. 상이라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1월성신의 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상이다라고 그냥 쓰면은 보인다, 보여줬다 이런 뜻으로도 쓰인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뜻글자를 어떻게 우리가 그저 전주 조금 이렇게 해서 그 의역을 하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이 전형하시되 그래서 전형이다 그러면은 법도가 되는 그죠? 형벌을 보여주시되 원래 형자도 법형자로 씁니다. 원래가 그래서 법도가 앞에는 전이다 그러면 전은 원래 요즘에 책으로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죠? 본받을 만한 형벌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떳떳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받을 만한 떳떳한 형벌을 보여주시되 다시 말해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형이라는 것은 뭐냐 일단 그 밑에 봅시다. 첫 번째 줄의 끝으로 보면 시인이 상형은 사람들에게 떳떳한 형벌을 보여줬다라는 건 소위 묵형, 자자형이죠. 잘못한 자들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먹물을 넣는 것이 바로 묵형입니다. 그 다음에 코벨의자가 되죠. 맞나요? 코벨의 그죠? 코벨자 의형 다시 말해서 코를 베는 형벌 그 다음에 비형이죠. 발꿈치를 베는 형벌 그 다음에 궁형 남성들의 그저 그 남성을 제거하는 형벌 그 다음에 대벽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묵형, 의형, 비형, 궁형, 대벽은 전부 다 체형이죠. 몸에다 직접 가하는 형벌인데 사람 몸에다 형벌을 이렇게 직접 가한다는 대단히 가혹하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사람의 신체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는 뜻에서 그래서 일단은 자, 큰 죄를 지은 자들은 반드시 몸에라도 그죠? 이 10년 죽이기까지 해서 틀림없이 그 표시를 남기지만은 이것은 나중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죠. 예를 들면 묵형이다 그러면 이 사람 평생을 그저 고개 못 들고 살고 더군다나 코 베는 형을 당했다. 가끔 영화에 그거 나오죠. 코에다 뭐 이렇게 철가면 이렇게 쓰거나 이제 장수를 가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건 너무 가혹하다 싶어가지고 특별히 정말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된다? 유유오형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유배로서 오형을 너그럽게 하셨으며 그죠? 이왕이면 꼭 그렇게 사형시킬 필요가 있는가? 그죠? 사형시킬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유배를 보내는 게 낫다 그래서 유배로서 너그럽게 하셨고 그 다음에 편작 관형하시고 관리들 가운데 그죠? 관형 가운데 관형이다라는 거 관리들 가운데 뭔가 대단히 부정부패로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물론 뭐 저 유배다 전부 다 실은 관리들인데 그런데 이제 뭐 하급 관리들 가운데 특별히 잘못했다 그러면은 이건 앞에서 전형에서 오형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고위 공직자들이죠. 고위 공직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급 관료들 가운데에서 이제 왜 조금 이렇게 아주 심하진 않고 일반적으로 뭐 부정부패를 좀 많이 했더라 그러면 뭘로 하다? 편으로서, 채찍으로서 다스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교형이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임금님이 교화를 시켰는데 이거 잘 안 들었다. 그래서 교형. 그럼 막 옛날에 학교에서 그 다스린다 그럴 때는 뭐라고 한다? 채찍. 그래 옛날에 그래서 회초리로 때리거나 뭐 채찍으로 때리고. 그런데 일제시대 때는 뭐 했나요? 선생이 뭐예요? 옆에다 칼 차고 들어왔죠. 실제적으로 제자들을 칼로 베는 자들도 있었죠. 조선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명한 사람이 아무개 아버지가 또 그랬답니다. 그래서 부적 교형. 근데 떳떳하게 대한민국에서 큰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 부적 교양하시며, 그 다음에 금작 속형하시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속형이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있죠. 돈 많은 사람들 뭐 해요? 돈으로 내는 거. 보석금. 그 보석이 바로 속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금으로 속형, 대속하게 하는 겁니다. 형벌을 대속하게 하셨으며, 그런데 이 금으로, 그죠? 이 금이면 황금이죠. 금으로 대속하게 하는 것은 저 앞에서 뭐예요? 뭐예요? 궁병이라 뭐 이거 해당되는 사람들 아니죠. 그죠? 작은 것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큰 죄들은 아니에요. 그만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유배형을 받는 것이고, 그 유배형 정도를 받는 사람을 대속하게 안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요즘에 경제사범, 누구는 일당 5만원에서 10만원에 누구나 하루 일당 얼마씩 가요? 5만원씩. 이런 거는 안 통한다. 이 소리예요. 그죠? 거기에 걸맞게 하라. 이 소리입니다. 하시며, 그 다음에 재회란. 생재란. 거기 밑에 생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을 그 밑에 뭘로 했던가요? 재앙인데요. 재앙이다. 보면은 눈목자에다 날생자를 썼죠? 눈목자에다 날생자를 썼기 때문에 59쪽에 있네요. 59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생은 과오라 그랬습니다. 생은 과오다 그랬으니까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내 눈에 뭐가 끼은 거죠. 그죠? 눈에 뭐가 나와서 잘못 이를테면은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게 여기 되겠죠. 내가 내를 지키다 보니까 어제 하나를 툭 쳤더니 아이고 상대방이 크게 다치거나 잘못하면 죽었거나, 그죠? 이게 바로 생이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일으킨 재앙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재자는 뭐냐? 앞에 진명자 밑에 불화자 있는 거, 이 재자 같이 통하는 거죠. 이거는 천재지변으로 해서 아니면 등등으로 해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죠? 천재지변 먹을 게 없어요. 내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장발장 그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죠? 너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서 했더라. 그러면 이건 사람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앙에 의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잘못하면 굶어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가 훔친 거나, 그런 속에서 어찌하다 사람을 하다가 보니까 죽일 수도 있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간에 내가 지나치게 과오를 했거나 천재지변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이건 어떻게 사하고, 그죠? 이거는 풀어주고 이 소리입니다. 이런 죄는 풀어놓고, 얘들은 베풀사자니까, 그죠? 풀어주는 것이 되고, 다시 말해서 사면을 해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호종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앞에서 이제 생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잘못했습니다. 지금 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크게 뉘우치는 자죠. 이런 자들은 이러면서 특별 사면을 해주는 것이 돼요. 그런데 호종, 끝까지 믿는 자들, 나 잘못한 거 없어. 끝까지 지가 잘했다고 해가면서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적형하시되, 그죠? 다면이 뭐냐면은 해칠적자 형벌이니까 끝까지 반성할 줄 모르는 자, 당연히 그에 따라서 형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죽이는 형벌이라, 이렇게 해칠적자는 바로 죽인다라는, 그 밑에 59쪽에 두 번째 줄은 적은 살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친다는 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형벌을 쓰시는데, 흠제하사 그러나 공경하고 공경하사 유혐지 휼제인자, 오직 형벌을 구휼하셨다. 내가 저자한테 저자 잘못했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법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뉘우치는 개전의 정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 판사의 재량권을, 그죠? 행사를 해서 되도록이면 하나라도 구제해 주는 것이 바로 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형벌을 이렇게 해서 법을 엄히 이렇게 지어두는 것은
바로 뭐냐면 법을 두려워해서라도 함부로 죄를 짓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 계산을 잘못했어요. 5시에 아까 쉬어야 되는데 그죠? 5시 반에 쉬고 6시 반까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왜 저를 자꾸 보나 그랬습니다. 아니 얘기하고 싶은데 선생님 너무 집중하고 5분 쉬었다가 형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쉬어야 되는데